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2017년의 네. 마지막 네, 위클리벳입니다.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으면 우리 이제 위클리벳 안 하는 거예요? 2017년이 끝났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면은 2017년 수의계가 진짜 바빴던 한 해예요. 네, 뭐 좋은 일도 많았고 네.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았고 뭐 그랬습니다. 맞아. 유독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네. 동물 이야기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수의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근데 또 수의계 내부적으로는 세계 수의사 대회도 있었고요. 네, 뭐 예. 방역국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수의계 하여튼 외연 확장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많이 좀 까였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사실 초창기부터 계속 윤리의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사회적 위상 말씀드리면서 근데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수의사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네, 그러면 그 쌤들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동물수 대비 이건 반려동물, 산업동물 다 포함해서입니다. 수의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예요. 즉 수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동물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죠. 그렇게 수의사가 과잉 배출되는 국가인데 동물병원 가서도 수의사가 없다고 난리고 산업계 가서도 없다고 난리고 뭐 산업동물 쪽에서 없다고 난리고 연구 쪽도 없다고 난리고 모두가 수의사를 못 구해서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 증발했나 봐.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의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네. 또 수의대 정원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얼마냐 뭐냐 그리고 정말 수의사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매년 배출되는 수의사 수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계속 수의사 선생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몽땅 다 뿅 하고 사라진 걸까요? 예. 일단은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네. 반려동물 임상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데 반려동물 병원 오픈이 너무 많고 또 새로 생기는 병원들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원장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진료 수의사를 못 구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네. 이거를 수치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임상이든 비임상이든 또 임상 중에서도 산업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일단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과잉 배출되는 국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수의사의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7년 현재 이미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3,611명 과잉 공급됐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2025년이 되면 3,468명이 되는데요. 얼뜻 보면은 과잉 공급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업동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4명이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에 비해서.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69명이 과잉이거든요. 그런데 비임상 수의사는 오히려 29명이 모자른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요, 이 비임상 수의사 모자른 숫자가 92명에서 720명이 모자르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임상으로 몰려갔군요. 완전히 반려동물 쪽으로 엄청나게 쏠린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반려동물 쪽 임상 수의사들은 2025년이 되면 3,509명이나 과잉이 되고요. 산업동물도 679명이나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과잉 배출되는 국가가 많으면서도 이 불균형 문제, 진로의 불균형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그 사회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졌어요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반려동물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사실은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인수 공통 질병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연구 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수의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반려동물 임상 말고도 굉장히 넓어졌는데 엄청 많아졌는데 수의사는 점점 더 반려동물 임상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무려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가 3,500명이 넘게 과잉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수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 길이 있다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원인을 어떻게 네. 찾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려동물 임상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수의대 입학하는 학생들이 동물이 그냥 좋아서 그냥 임상을 하고 싶어서 어떤 대우라든지 월급 이런 걸 떠나서요. 삶의 질을 떠나서
정말 동물이 좋아서 동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반려동물 임상이 얼마나 쏠림 현상이 심해졌냐면 대형 병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반려동물 쪽으로 가는 수의사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수의사를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임상 수의사를. 그걸 수치화해서 보니까 200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인 동물병원이, 그러니까 수의사 둘이 오픈한 동물병원이 39.6%에서 18.9%로 줄었거든요. 근데 4인 이상 병원이 11.3%에서 18.3%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커지는군요. 병원 자체가 커지니까 원장이 커지니까 진료 수의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못 뽑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대형 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의사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는데도 못 뽑는 거예요. 게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55세 이전에 은퇴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2005년에는 16.4%였는데 지금은 7.7%로 줄었고요. 능력이 닿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분들이 19.5%에서 37.8%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병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동물병원이 2014년 대비 2017년 3년 만에 477개가 늘었어요. 이게 증가율이 13.8%인데요. 사람 쪽 병원들 있죠. 병의원들이랑 합쳐서 따졌을 때도 전체 2위에 해당되는 숫자로 동물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저는 이게 위클리벳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동물병원이 엄청 빠르게 막 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동물병원의 규모도 사실은 눈에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네. 커졌는데 지금 저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네. 개원을 일단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병원을 개원할 상황이 안 되면은 일단 어디든 취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선생님들이 대형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직장에 가지 않는 이유와 비슷해요. 딱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 싶으면은 거기서 제일 큰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고 일단 네. 뭐 1년차 수의사죠. 인턴 수의사들의 페이는 뭐 너무너무 낮아요.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근데 진짜 이제 수의사들이 많이 안 오니까 월급을 더 올려줘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 수의사를 채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복지라든지 제대로 대우해 주시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실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경쟁률 치열해도 거기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수의사들의 대우가 좋아져야 이런 공급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의사 이 정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이런 고민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는 임상 수의사분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84.3%가 수의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임상 수의사는 56.3%.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임상 수의사분들한테 그럼 도대체 1년에 수의사가 얼마나 나오면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300명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는 응답이 1등이었습니다. 63.5%. 지금이 몇 명 정도 지금 한 되죠? 평균 한 550명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을 줄여야 된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막연히 수치가 없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비임상 수의사는 이 비율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2025년에 720명이 모자라져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원을 꼭 줄여야 되나 아니면 이 정원의 분포부터 문제가 바꿔야 아닌 되나?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를 먼저 좀 개선을 해보고 다른 분야로도 갈 수 있게 대우도 개선해주고 교육도 바꿔보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정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요. 사실 인이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대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아예 처음부터 기초의학 쪽으로 빠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네. 왜냐하면은 그쪽 분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한동안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었기 네. 때문에 그 분야를 육성시키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랩에 소속돼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의사들도 수의대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물 임상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최소한 몇 년간은 대동물 임상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이건 일종의 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이 공급 불균형, 이 분포 불균형이죠. 이걸 해결하는데 모두가 좀 집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원부터 빨리 줄이자. 이거는 제일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가 얼만큼 줄여야 할지. 정원축소라는 게 예.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분포를 고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특히나 비임상 분야는 그렇죠.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주셔야지 저변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비임상 분야에서도 수의 공무원이라든지 수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죠.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보람을 좀 느끼게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왜 6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 투입된 뭐 학비 같은 거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인풋이 이만큼 들어가면 요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하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훌륭한 인재들이 온다는 거. 제발 노동착취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저 너무 속상해요.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취업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배가 덜 고팠지. 네, 열정페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주고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들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에도 저는 그거 신경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의사 공무원들이 특히 부족하다고 나오는 네. 거니까. 네. 예, 제발 정책 결정할 때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수의사 선배님들 예, 후배들이잖아요. 아, 예, 열정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청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활기찬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진짜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위클리벳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2018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